나는 처음에 이제 다섬연합회라 그래서 다문화 쪽이 좀 연관이 좀 있겠구나. 아, 네네. 그렇죠. 답자가 그 마늘 따자니까.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원곡동이 여러 나라 국적에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네네. 뭐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네. 뭐 시흥의 정왕동이라든가 네네. 또 저기 대림동이라든가 수원 뭐 이쪽하고 좀 다른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네. 특색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으면 예를 들어서 대림동이면 아무래도 동포들의 특색이 더 많겠죠. 동포들이 그렇죠.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원곡동이라고 했을 때는 저저번 달 통계면 99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양한 나라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조금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맞은편에 지금 여기가 네팔 음식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셰프가 네팔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뭐 시에서나 어디서나 뭐 이렇게 손님들이 외부에서 오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식사를 다 초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태국 식당도 있고 러시아 식당도 있고 지금 여기 원곡동에 러시아 식당이 많이 생겼어요. 작년부터 고려인 동포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서.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곡동에는 지금 부동산에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러시아나 고려인 동포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추세를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변화가 있다? 네, 그런 변화가 있어요.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 동포들이 좀 많이 빠진다는 얘기인가? 동포들하고 중국 사람 한쪽도 다 마찬가지로.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동포들은 어쨌든 있잖아 언어가 되니까 여기는 솔직하게 다른 데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시끄럽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한 데로 이사 가든가 뭐 백오신도시로 정왕동으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 새로운 계세요. 저기 지역으로 많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네, 맞아요. 예, 지금 보면 그 외국인의 그 인구수를 봐도 그 통계를 자료를 보잖아요. 그러게 되면 안산시 시민이 많이 줄었고 몇만 명이나 줄었어요. 작년. 안산시 시민 전체 인구가. 예.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줄었거든요. 몇만 명이나. 그 동포 쪽이 외국인들도 많이 줄었어요. 여기 이제 주위에 신도시에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맞아요. 백오시나 이런데.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지역으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예. 중국 사람들은 위주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가족을 만들어서 집을 뭐 여기서 중국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한족들은 그게 아니라 여기 와서 생계 유지를 해서 돈을 벌어서 가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이 없으면 여기서 박혀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을 찾아서 추세로 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은 일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늘어났고 다른 나라 국적에 있는 분들 같은 다른 나라 국적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는 조금 줄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그 불법 체류자들은 이쪽에서 일이 없잖아요. 공단의 일은 솔직히 공단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는 농업 일이 없잖아요. 축산업도 없고 어업도 없잖아요. 이런 일에는 합법적인 사람들은 힘들어서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방 더 맞아요. 지방을 되게 많이 선호를 하죠. 여기에 그러면 다른 외국인 동포 단체 말고 커뮤니티 말고 다른 외국인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태국 뭐 러시아 뭐 이런 쪽도 이렇게 좀 단체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모임이 형성되어 있어요. 너무 잘 되어 있죠. 예, 어떻게 로마가 있고 베트남 교민회가 있고 그리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있고 다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그때 오실 때 작년에 마스크 저희가 나눠줬을 때 네. 단체가 한 안산시에 한 2, 30개 정도 아. 와가지고 마스크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 공동체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30개 좀 안 됐어요. 그때 공동체가 많아요. 안산에는. 네.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하노이, 호치민 이게 좀 가려지는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하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동북 그리고 밑에 아니면 한쪽 동포 이렇게 가려지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네. 협회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산에 사신 지가 한 10년? 16년 됐어요. 16년 됐어, 16년? 네. 맞아. 저번에 한번 뭐 그 소개를 했었으니까. 네. 거의 뭐, 네. 지금 코로나19 이게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고 뭐 이런데 어때요? 그래도 이 안산에 정착해서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안산에서 계속 버티면서 사시고 있나? 잘 살아야죠. 잘 버텨 나가야죠. 네. 그 코로나가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저희가 되게 걱정돼요. 중국에는 저희를 되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잘 하고 있냐, 잘 살고 있냐고.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백신도 지금 다 맞고 있고 계획도 다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힘들어요. 제가 이 가게를 오픈할 때가 2020년도 1월 18일 날에 오픈했단 말이에요. 1월 23일 날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우울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유지비용 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행기표도 많이 가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게 저희가 개업한 시기가 또 시기라서 그 전년도에 실적하고 대비해가지고 지원금을 나라에서 좀 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땡전도 없더라고요. 그 과거에 실적이 없다 보니까. 네, 맞아요. 2019년도에 동업종에서 금년에 실적이 작년보다 적어졌다는 걸 입장을 하라는데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때요? 다른 데 여기 식당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어때요? 요즘에는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에 조금씩 되찾고 있어요. 혹시 뭐 다른 사람들 가게를 넘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나? 제가 아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저기 원곡동은 이 장소가 장소인지라 권리금이 어마어마해요. 저기 지금 여기 조금 올라가면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 지금 그 액세서리 파는데 거기에 저희 사무실 요거 한 2개 정도 될 크기에 권리금만 3억 2천으로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어려워가지고 장사를 안 된다, 권리금 안 받고 나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는 워낙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게 코로나19만 잘 지나면은 다시 활성화되고. 네, 무조건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일요일만 해도 일요일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여기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일요일 날에 여기 와서 친구를 만나잖아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여기는 다른 나라 식당이나,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맞은편에 인도네시아 식당이에요, 1층에.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을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밖에 안에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식당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모임을 여기서 많이 갖는구나. 그렇죠. 안산에서. 맞아요. 왜냐면 사장님이 여기가 뭐 같은 나라고 음식도 여기서 잘하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이 여기 있으면 우리 저기 가자 이렇게 되니까 커뮤니티가 잘 되죠.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이만 붐빈다 이거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이쪽, 그 러시아 쪽. 저희 사장님이 1층에 사장님 말씀 오리집의 사장님, 북경 오리집 사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여기에 매출의 50%가 러시아 쪽에서 매출을 땡겨준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원곡동 엄청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추세예요.
지금 원곡동 이쪽 지역에 그래도 좀 뭐랄까 좀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뭐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 지적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거 부분이 좀 있나? 있어요.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안산시에서 지금 외국인이 뭐 몇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게 되면 지금 8만 명 넘거든요, 외국인이. 네. 그러면 안산시 시의 시 총 인구가 70만 명 좀 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이 지금 10% 넘게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거의 원곡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한 문화적인 공간이 없어요. 문화 공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는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살아요. 여유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론 나가야 되는 일을 하지만 내가 퇴근하는 시간은 술만 마시고 술만 마시고 집에 자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춤도 좀 추고 배드민턴도 좀 치고 그리고 줄뛰기도 좀 하고 배구도 좀 치고 제기도 차고 아실 거잖아요. 대림동에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공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고 시에다가 뭐 정말 수없이도 얘기했어요. 해준다고 해놓고 또 안 된다. 또 해준다 해놓고 또 안 된다. 그런 게 계속 반복. 네. 여기 다문화 광장인가? 그거 잘 활용하면 다문화 광장을 활용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소음 그렇게 해가지고 소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뭐 음악 틀어놓고 예, 뭐 음악 하기에는. 틀어놓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으니까 또 저녁 2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분들 보면 제가 요 며칠은 계속 그분들 하는 걸 봐요. 왜냐면 어떤 방면을 해서 어떤 측면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매일 가거든요.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모이고 제가 자료를 만들어야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 있다가 그리고 저기 센터 지원본부 있잖아. 거기다가 쫓겨났어요. 본부에 있다가 본부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지금 네,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원곡공원 거기다 쫓겨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전체적인 과정 다 마스크 끼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다 마스크를 끼고 다 자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통계 자료도 뭐 있을지는 모르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정말 원곡동의 중국 사람들 코로나 걸린 사람 몇 명 없어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거든요. 정말로. 그분들이 산에 가서 춤추든지 운동한 다 마스크를 끼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춤추는 공간이 있는데 철쇠로 있잖아. 철쇠망으로 다 막아놨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정말 그냥 퇴근해가지고 술 먹고 깽판 치고 싸고 그런 게 좋은 건가요? 그게 일종의 중국에서는 광장무? 맞아요.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이 거주지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소음 문제가 좀 있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공간을 할 수 있을 때면 실내 안에? 실내도 되고 실내도 되고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명까지 다 했어요. 시의원 찾아가가지고 해준다고 해서 서명만 받아와라. 서명 받아 갖다 줬어요. 그럼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해와라. 그러니까 이게 시의원, 국회의원 바꿀 때마다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도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주민세, 이 외국인들도 주민세 내잖아요. 교육세도 다 내잖아요. 의료보험제도 내잖아요. 그리고 물건 살 때마다 부가세 다 내잖아요. 세금 낼 건 다 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까지는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마다 되게 기분 나빠하게 하고 놀고 싶으면 중국에 너네들 나라 가서 놀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들어보면 참 좀 아이러니. 지금 제가 지금 제일 고민된 게 그거고 그리고 나서는 또 방과 후에 아이들. 그 중도 입국 아이들. 중도 입국 아이들이 솔직하게 지금 이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희망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공원에 아이들이 보면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그 나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엄청 거칠게 해요. 입만 벌리면 욕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어떤 출신인지는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옆에가, 그러니까 여기가 놀이터인데 옆에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세븐일레븐에 술을 파는 거는 괜찮아요. 거기 앞에다가 탁상을 놔둬가지고 사람들이 노숙자나 그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거기 앉아서 술을 먹어요. 그러면 술을 먹게 되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 어느 공원 옆에 어디 가서 화장실을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그래요. 거기서 노숙자들이. 그러면 거기에 있잖아, 아이들이 놀고 즐기는, 공원은 즐기는 공간이잖아요. 쉼터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거기는 하는, 대책 하나도 없어요. 중도 있고 청소년들이 많지. 이쪽도. 중도 있고 청소년도 많고,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 노숙자도 많고, 그 자리가 좀 솔직하게 문제 자리예요. 그거에 대한 대체 고민은 할 거 아니야. 몰라요. 얘기를 한 적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계속, 제가 뭐냐면 저희 회원들을 데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저기 센터에, 행복복지센터에 가가지고 소독약을 갖고 걸레 이런 걸 갖고 거기 청소도 하고 쓰레기 봉투 담아 쓰레기도 청소하고 몇 번을 가봤거든요. 저녁에. 갈 때마다 그런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건 아닌데, 안쪽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뛰고 그러는데 차가 일방 통행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일방 통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네. 주차도 뒤죽박죽 해놓고 아이들이 공원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도 공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일방 통행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공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일방 통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도 공원이라 하면 일방 통행으로 만들어서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돼요. 차도 되는 것도 딱 주차 자리를 만들어놔서 어떻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 주차 금지로 해가지고 뭘 다른 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솔직하게 아이들의 안전도 그렇고. 근데 그 중도 있고 청소년들 얘기를 해서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특별한 방법이 좀 있을까? 다른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네. 저도 한국에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가 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20살 됐거든, 제 아이가. 네. 여기는 중도 있고 청소년들이 다양하죠? 맞아요. 너무 다양해요. 나라별로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끼리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막 이렇게 싸움도 하고 막 그런 위험성이 싸우는 거는 못 봤어요. 지금 이주민센터에도 중도 입국자녀들 아이를 좀 챙기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좀 사가지고 돌봐주러도 가요. 음식 좀 사가지고 아이들 뭐 과자나 이런 걸 사가지고 가거든요. 아이들 먹이려고 하면. 그 아이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싸우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좀 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있죠. 일단은 그분 엄마를 한국의 일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아이가 한국에서 출생됐든 외국에서 들어왔든 다 한국의 한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이들을 무조건 이건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조금 더 다가가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솔직히 그 아이들은 언어 배우는 거는 어른보다 훨씬 빨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외국어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외국에서 오는 아이들 두 나라 언어는 해요. 영어는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어 배우면 적어도 3개 국어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넌 나쁜 아이 이런 할 자격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좀 더 많이 돌봐줘야 되는데 좀 더 따뜻한 눈길로. 지역 문제에 있어서 네, 원국동이 또 다문화, 어쨌든 상호문화 도시? 상호문화 도시라고 저희는 안산은 지금 상호문화 도시로. 상호문화 도시로서의 뭔가 하려면 정말
이 중도 있고 청소년들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맞아. 또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제가 남편하고 다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 아이가 8살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땐 참 좋았어요. 지금은 거기가 좀 있잖아요.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원국 초등학교 뒤에 보면 우리 함께 즉 아동센터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은 아이가 딱 끝나고 방과후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숙제를 해요. 학교에서 어떤 숙제 내서 숙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적성을 맞게끔 오늘은 무슨 뭐 미술 아니면 뭐 있어요. 선택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가 좋아하면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또 선생님 전문적인 선생님이에요. 봉사하러 오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아이들 들고 배구, 농구 이렇게 또 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게 되면 또 간식 시간도 있고 저녁 식사는 저녁 식사. 그리고 아이가 만일 부모님이 선생님하고 커뮤니티 해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 아이가 요 부분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요 부분 좀 약하다. 그럼 그 부분 좀 잡아주는 거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왜 재정적으로 왜 요즘 활동 안 해요? 근데 거기는 일단은 아이가 많대요. 다른 데보다. 아이가 많으니까 있잖아요. 저기 재정 지원 시에서 지원은 별로 없대요. 엄청 적대요. 그래서 모든 지금은 사회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거기가 어디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지원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지금 많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많은데 포화 상태구나. 맞아요. 그런 데는 정말 좋거든요. 예, 제가 그 원장님을 몇 번 뵈러 갔거든요. 저희 아이가 거기서 있을 때 너무 좋았다고. 예, 그런 곳을 만들어가지고 아이가 마음을 오픈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짐을 내려놔야 내가 편해질 수가 있잖아.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울증을 걸리게 되면 그러면 계속 있잖아.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 근심걱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내 짐을 내려놔야 편안해지는 거고 똑같잖아. 어른이든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겠죠. 그러면 더 따뜻한 마음과 눈길로 그 아이들을 포옹해줘야 되는 게 상호 모나도지 안산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